네, 저는 금융기관에 30년 근무하고, 그리고 퇴직해가지고 회생회사에 한 3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은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40년 좀 넘었네요. 한 9년 됐나요? 8, 9년 됐죠. 네,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나이는 60대 후반입니다. 저는 은행에서는 이제 기업 금융 업무나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했고, 다음 회생에서는 뭐 당연히 회생 절차에 따른 관리를 했고요. 다음 지금 여기서는 중장년 생애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는 그 희망퇴직이죠. 말 명퇴지만 희망퇴직이죠. 그거는 금융기관이라는 데가 철밥통인 줄 알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행에서는 큰 파도가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IMF 때 무려 33%, 직원이 33%, 그러니까 거의 몇천 명이 나갔죠. 그러고 나서 다음 두 번째는 사모펀드가 우리 은행을 인수했어요. 그러나서 들어오자마자 또 구조조정을 했는데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인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게 두 번째 파도인데 그때는 성적 순으로 했기 때문에 어찌어찌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이 기준으로 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구조조정 파도는 역시 나이구나. 그때 제가 역삼동 지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56세였거든요. 그때 임금 피크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정년이 58세였어요. 근데 60까지 일할 수 있어요. 월급을 적게 받으면서. 그래서 앞으로 4년 후에 뭘 할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표된 거예요. 사직서를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왔어요. 또 그 특별대지금도 주고 이러니까 그냥 저희가 막 이런 김에 아예 정리하자 이렇게 나왔죠. 그때는 은행 끝나고 나서도 계약직이라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할까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법정관리 연수를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에 이제 서울중앙지법, 지금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건설회사 감사로 제가 상임감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간지 이제 10개월 만에 M&A가 돼가지고 정상화되고 또 법원에서는 다른 데 저를 파견했죠. 그 두 번째 건설회사에서는 이제 거기는 자산 매각에서 부채를 갖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부동산 침체가 오래 계속되는 그런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팔릴 가치가 없다. 이 회사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파산 선고를 하게 돼요. 파산 선고가 급속히 이루어진 거예요. 급작스럽게. 거의 뭐, 그 얘기 나오고 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파산 선고가 되더라고요.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저희를 찾아오더라고요.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 관제인 변호사예요. 와가지고 우리 회사 모든 수를 다 인계해 가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바로 이제 임무 종료죠. 저는 우리 직원들도 뭐 상당수 직장을 잃게 됐죠. 그래서 그때 느낌이 이렇게 직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 나이가 62세였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직장으로 들어갈 그런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이제 들기 시작했죠. 그건 두 번째죠. 첫 번째 직장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연한행이었거든요. 저는 그 직장을 사랑하고 그 직장이랑 자긍심을 느꼈는데 어차피 거기는 떠날 때가 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떠날 때가. 그런데 이제 회생에서는 제가 잘하는 구조조정 업무의 전문적인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나의 역량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다른들이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쪽을 바라보기가 싫은 거예요. 구조조정 전문가인 내가 구조조정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하나의 그 놀라움 또 쉽게 얘기하면 충격 비슷한 게 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실책이라는 데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죠. 그럼 앞으로 직업을 어떻게 보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됐죠. 근데 그게 제가 잘못된 게 왜냐하면 그때 IMF 때 우리가 퇴직을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조직이 원하는 거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조직에서. 그렇게 하니까 안 잘리더라. 고가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조직에 올인하게 된 습관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야근도 불사하고.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회사에서 들어오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을 열심히 하자. 그러면 나름에 내가 인정받겠지. 근데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우리 그 미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굳이 뭐 그쪽에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워낙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 뽑으면 돼. 그래서, 아하, 퇴직할 때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나왔다는 자체. 그거는 재앙에 가깝죠. 재앙 수준이에요. 시점에 나와가지고 너무 정신 복잡하니까 일단 해외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그 들어올 때 입국 카드를 쓰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근데 여행을 여러 번 다녀올 때마다 입국 카드 쓰는 건 크게 신경 안 쓰던데 이번에 가보니까 지급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직이라고 쓰는데 그 불과 며칠 사이에 내가 실업자가 됐구나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내 주변에 없어진 걸 느낀 거예요. 내 직, 없어졌다. 내 일이 없었잖아요. 내 직위도 없어졌다. 내 사무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같이 일한 동료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명함. 저는 그 명함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아마 여러 사람이 언급했지만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저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전에 간단해서 명함 드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없고 나서는 다른 분이 저하고 만나서 인사하는데 명함이 없잖아요. 옛날 명함 꺼내준다는 건 그렇고 해서 명함이 없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 가서 친구들 말, 요새 뭐 하나? 놀고 있어. 이러니까 이런 말 하기가 싫으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이제 모임도 안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전화도 안 오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죠.